나이 드니까 별거 아닌 일에도 예민해져. 자식 말 한마디에도 서운하고 친구들 행동도 신경 쓰이고 그거 다 신경 쓰면 내 속만 썩어. 남은 인생 내 마음 편한 게 제일 중요해.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폭이 커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자식들이 무심하게 대하면 서운하고 친구들이 연락을 뜸하게 하면 괜히 섭섭해집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에 휘둘리면 노년이 더욱 피곤해질 뿐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내 태도를 바꾸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불필요한 감정을 덜어내고 예민함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편안한 노년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노년에 예민한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사는 5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예민한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 중 첫 번째는 하고 싶은 말보다 할 필요 있는 말만 하라 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수가 많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면서 쌓인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상대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원치 않는 갈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민한 성향의 노년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괜한 말 한마디로 마음이 불편해지고 쓸데없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을수록 불편함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할 필요가 있는 말만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말은 갈등을 불러옵니다. 자녀들에게 충고를 하거나 조언을 하고 싶어도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도와주려는 마음이지만 자녀들은 잔소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손주들에 대한 교육 방식이나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 키울 때는 안 그랬다. 그런 식으로 하면 버릇 나빠진다. 같은 말들은 부모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녀와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대화가 줄어드는 원인이 됩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불필요한 말은 독이 됩니다. 오랜 친구라 해도 상대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서운함을 남기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건강이나 경제 상황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는 말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 요즘 건강이 안 좋아 보인다. 아직도 돈 걱정해? 같은 말들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가벼운 말로 던졌을지 몰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세상이 변한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나 생활 방식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말로 내뱉으면 꼰대 취급을 받게 됩니다.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어. 예전이 훨씬 좋았지. 같은 말들은 듣는 사람에게 피곤함만 줍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스스로를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받아들이고 불만을 입 밖으로 내는 대신 적응하는 편이 훨씬 마음 편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순간적인 감정으로 말을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결국 자신을 외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점점 대화를 피하게 되고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되 부드럽게 전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말 한마디가 결국 자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꼭 해야 할 말만 골라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은 사람을 잃게도 만들고 사람을 남게도 만듭니다. 노년의 평온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70대 후반의 한 노인은 자식들과의 갈등으로 명절에도 혼자 지냅니다. 그는 항상 자식들에게 조언이라는 이름의 간섭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돈 모으겠냐? 애 교육을 왜 그렇게 시키냐? 같은 말들이 자식들에게는 잔소리와 비난으로 들렸습니다. 처음엔 참아주던 자식들도 시간이 지나며 점점 전화를 받지 않고 방문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웠던 친구들과도 멀어졌습니다. 친구의 몸 상태를 걱정한답시고 너 이제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노인네 티난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가벼운 농담이라 생각했지만 상대는 불쾌했고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왜 외로워졌는지 깨닫지 못한 채
주변 사람들에게 서운함만 쌓아가며 혼자가 되었습니다. 노년에 예민한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 중 두 번째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고민하지 마라. 입니다. 노년이 되면 크고 작은 고민이 끊이지 않습니다. 건강 걱정, 인간관계 고민, 자식 문제 등 생각할 것이 많아지면서 사소한 일에도 쉽게 예민해집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깊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이고 나이 들수록 돈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온입니다. 돈을 아끼다가 스트레스 받고 쓸데없는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끼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들은 작은 지출에도 불안해합니다. 병원비가 아까워 통증을 참고 좋은 음식을 사 먹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껴서 남겨둔 돈이 건강을 되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며 살아야 합니다. 몇 푼 아끼려다가 병을 키우고 결국 더 큰 돈을 쓰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돈으로도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니 돈이 아까워 몸을 방치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돈을 쓰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자식들에게 돈을 남겨줘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을 쥐어짜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을 바라지 않습니다. 정작 부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스스로에게 투자하며 사는 것이 자식들에게도 마음 편한 일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남겨주는 것보다 남은 시간 자신을 위해 기꺼이 돈을 쓰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생활 속에서 돈을 써야 할 상황을 지나치게 고민하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가전제품이 고장났는데 수리비 아까워 몇 년째 불편하게 쓰고 몸이 불편한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고생합니다. 돈을 아끼려다 오히려 삶의 질을 낮추는 것입니다. 노년에는 편하게 살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택시를 타면 몸이 편하고 좋은 의자를 사면 허리가 덜 아픕니다. 돈을 쓰지 않고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돈을 지나치게 아끼면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함께 식사를 해도 계산할 때마다 눈치를 보고 작은 지출에도 인색하면 점점 사람들도 멀어집니다. 반대로 적절하게 돈을 쓰고 기분 좋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은 주변에 좋은 인연이 남습니다. 돈 몇 푼 아끼려다 인간관계까지 무너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여유입니다.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돈을 아끼며 불편을 감수하고 고민에 휩싸여 사는 것보다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쓰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만듭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에 괜히 머리를 쓰지 말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망설이지 않는 것이 노년의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70대 남성이 냉장고가 고장났지만 수리비가 아깝다며 몇 달을 버텼습니다. 결국 음식이 상해 배탈이 났고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치료비는 냉장고 수리비의 몇 배가 들었습니다. 돈을 아낀다고 버틴 결과 건강과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또 다른 60대 여성은 무릎이 아파도 병원비를 아껴보겠다고 참았습니다. 지팡이를 쓰면 편할 걸 알면서도 괜히 돈 쓰는 것 같아 버텼습니다. 결국 통증이 심해져 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몇 년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애초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면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돈을 쓰지 않으려다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년에는 불필요한 고민 대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과감하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노년에 예민한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 중 세 번째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라. 입니다. 노년이 되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조심하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눈치를 보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봐야 남는 것은 외로움과 서운함 뿐입니다. 누구에게도 미움받고 싶지 않아 계속 참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이 망가집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에게 맞춰주려다 보면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원하는 것도 요구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라고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년에도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식들이 서운해할까봐 하고 싶은 말을 참으면 오히려 마음속에 쌓인 불만이 커지고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 라고 당당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식이 실망할까봐, 섭섭해할까봐 계속 참다 보면 결국 관계가 더 멀어지게 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필요 없는 배려를 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는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끊어야 할 친구도 있고 거리를 둬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가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굳이 계속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과 멀어지면 어쩌지? 라는 고민은 필요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상대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면 오히려 더 편안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젊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일이 많아집니다. 괜히 잔소리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입을 닫고 괜히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보일까봐 불편한 걸 참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었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고 싶은 행동이 있다면 하면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눈치를 보며 살 이유는 없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라는 고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추려다 보면 정작 내 삶이 피폐해집니다. 이제는 남의 기분보다 내 기분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때입니다. 노년에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필요 없는 관계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느라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면 비로소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60대 여성이 시댁과 자식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명절이면 몸이 부서져라 이랬지만 누구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될까봐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시와 서운함 뿐이었습니다. 결국 참았던 감정이 터져 이제 나도 내 방식대로 살겠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당황했지만 오히려 그녀를 더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70대 남성은 친구들에게 잘 보이려 무조건 맞춰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 돌아오는 것은 외면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더는 참지 않고 가식적인 인간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의외로 불편한 관계가 사라지자 마음이 훨씬 편해졌고 진짜 친구들만 남았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자 삶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노년에 예민한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 중 네 번째는 하고 싶은 말보다 할 필요 있는 말만 하라. 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남들의 평가가 더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사회에서 내가 어떤 시선을 받을지 고민하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정작 자신의 행복은 뒷전이 되고 평생 남의 눈치만 보다가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는 남의 평가보다 내 만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생활 방식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참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입고 다니지 마. 아빠는 그렇게 돈 쓰는 게 아까워. 같은 말들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살아야 합니다. 자식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들은 서로를 비교하고 평가하려 듭니다. 요즘 돈이 많아 보이네. 애들이 잘 못 챙기나 보지. 같은 말을 들으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자식들이 신경을 많이 쓰든 덜 쓰든 중요한 건 내가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남들의 시선에 맞춰 살다 보면 결국 후회만 남게 됩니다. 사회에서도 남의 평가에 휘둘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인이 되면 괜히 위축되고 나이 들어서 저런 걸 하면 이상하게 보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취미가 있으면 즐기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배우면 됩니다. 나이 들어서 저런 걸 한다고?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내 삶은 내 것이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만족하면 된 것입니다. 노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행복입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고민하는 대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으며 살아야 합니다. 남의 평가에 흔들릴수록 내 삶은 더 피곤해지고 결국 후회만 남습니다. 내 만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삶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보며 살던 습관을 버리고 내 감정과 내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60대 여성이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해 하고 싶은 일을 미루며 살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싶어도 나이에 맞지 않는다. 는 말을 들을까봐 망설였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돈 아깝다. 는 소리를 들을까봐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사실을. 이후 원하는 옷을 입고 가고 싶은 곳을 다니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예상외로 행복이었습니다. 70대 남성은 주변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늦은 나이에 악기를 배우고 싶었지만 저 나이에 무슨 취미? 라는 말을 들을까봐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고 싶은 대로 시작했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만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년에 예민한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 중 5번째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마라. 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인간관계가 더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가까웠던 사람들과 멀어지기도 하고 사소한 일로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면 마음이 불편하고 괜히 신경이 쓰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애쓰다가 정작 내 마음의 평화를 잃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식들이 무조건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수도 있고 기대한 만큼 챙겨주지 않는다고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일일이 신경 쓰다 보면 결국 마음만 상합니다. 자식들이 서운해하든 말든 그들의 인생은 그들 몫이고 내 인생은 내 몫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라는 생각에 빠져 괜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로서 할 만큼 했으면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신경 쓰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들이 하나둘씩 멀어지기도 하고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는 연락이 줄어들고 어떤 친구는 갑자기 태도가 변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저렇게 변했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는 사람은 변합니다.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에서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이웃이든 동호회에서든 동네에서든 이유 없이 나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싫어하는 이유를 찾으려 애쓰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오히려 신경 쓸수록 더 피곤해지고 마음이 더 불편해집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신경 쓰지 않으면 훨씬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고민과 감정 소모를 줄이고 내 삶에 집중하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 애쓰는 대신 내 기분이 편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니라 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60대 여성이 동네 친구들에게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함께 모이면 자신만 빼고 이야기를 나누고 뒤에서 험담하는 것 같아 신경이 쓰였습니다. 처음엔 잘해보려고 애썼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거리를 두자 마음이 편해졌고 더 좋은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70대 남성은 자식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경 써도 자식들은 무심했고 때로는 짜증까지 냈습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하고 자신의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즐기며 살다 보니 오히려 자식들이 먼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신경 쓰지 않으니 삶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이 먹으니까 별거 아닌 일에도 짜증이 나고 서운해. 나만 그런가? 그게 원래 그래. 근데 그거 다 신경 쓰면 내 속만 터져. 그냥 내려놔. 예민함을 내려놓지 않으면 평생 불편한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야 합니다. 자식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 친구들의 사소한 태도 변화, 남들의 시선까지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지치는 건 나 자신입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제는 내 기분이 우선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불필요한 감정을 덜어내야 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고 과거의 미련도 놓아야 합니다. 노년은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살면 외롭지 않겠어? 자식들이 있는데도 혼자 지낸다고 서운해하지 않을까? 아프면 어쩌려고 그래? 혼자 있으면 위험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혼자 사는 것에 대해 걱정부터 합니다. 하지만 잘 준비만 한다면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제부터 노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살아도 최고로 멋지게 살 준비가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은 평생 친구 1명 이상 만들기입니다. 노년에 가장 두려운 것은 고독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자유롭고 편할 수도 있지만 정말 힘든 순간이 닥쳤을 때 연락할 사람이 단 1명도 없다면 그 순간의 외로움은 상상 이상입니다. 가족은 바쁘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세요라고 말하지만 정작 급할 때는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줄 평생 친구 1명이 있다면 그 존재만으로도 인생이 든든해집니다. 젊을 때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장 동료, 동네 사람들, 학교 친구들까지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식들도 독립하고 배우자마저 곁을 떠나면 어느 순간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이때 인간관계를 정리하면서도 반드시 남겨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내 인생을 함께 걸어갈 평생 친구입니다. 평생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1명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식 없는 관계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거나 허울 좋은 인맥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고 힘들 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친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은 외로움과 허무함 속에서 살아가지만 친구가 있는 사람은 늙어도 웃을 일이 많고 활력이 넘칩니다. 평생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노년이 되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네 모임, 동호회, 복지관 프로그램, 종교단체 등 기회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젊을 때처럼 의리나 체면을 따질 필요 없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한 번은 78세 할머니가 친구와 함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깔깔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를 잊은 듯한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두 분은 60대의 문화센터에서 만나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친구 사귀는 게 쉽지 않을 줄 알았는데 좋아하는 걸 함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평생 친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공유하는 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노년을 혼자 살아도 평생 친구 1명만 있다면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함께 여행을 떠나고 취미를 공유하고 가끔 만나 차 한잔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건강한 노년은 돈이나 환경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평생 친구 한 명을 곁에 두는 것입니다. 박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지내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집에 있으면 TV만 보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강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무작정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곳에서 평생 친구가 될 이순자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은 수업이 끝난 후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공통점도 많고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어 금세 친해졌습니다. 이후로는 함께 산책도 하고 여행도 다니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친구 사귀는 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박 씨는 이제 외로움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진심을 나눌 친구 한 명만 있다면 혼자 살아도 절대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노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은 경제적 독립을 위한 노후 자금 마련입니다. 노년의 가장 처절한 현실은 돈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젊을 때는 어떻게든 벌어 생활했지만 노년에는 벌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돈은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생활비, 병원비, 공과금, 경조사비까지 돈이 새어나가는 곳은 끝도 없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빠, 엄마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하던 자식들도 정작 부모가 돈을 요청하면 한숨을 쉽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의 서러움과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경제적 독립이 필수입니다. 노후 자금이 없으면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수도 없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돼 아파도 참고 사고 싶은 옷 한 벌 또 눈치 보며 사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인간관계에서도 약자가 됩니다. 돈이 없으면 도움을 받아야 하고 도움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눈치를 보게 됩니다. 결국 내 인생인데도 주도권을 잃고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노년에 혼자 살면서도 당당하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뭐라도 하면서 벌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일할 체력도 점점 떨어집니다. 더구나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결국 자식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으고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연금이 부족하다면 월세 수입이나 투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거나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취미를 직업으로 연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자식들이 나를 먹여 살리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자신들의 삶도 바쁩니다. 부모의 노후까지 책임질 여력이 있는 자식은 극소수입니다. 결국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노후 자금이 충분하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이 있으면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며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을 때도 병원을 마음 편히 갈 수 있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자유는 돈에서 옵니다. 돈이 있으면 선택지가 생기고 선택지가 있으면 삶이 편안해집니다. 노후를 불안하지 않게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경제적 독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모으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수입이 들어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노년에 돈이 없으면 삶이 초라해지지만 돈이 있으면 혼자 살아도 절대 외롭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돈이 결정합니다. 경제적 독립만 이뤄낸다면 혼자 살아도 최고로 멋진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성우 씨는 젊을 때 자식들이 나중에 나를 책임져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돈을 제대로 모으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본인의 통장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했습니다. 결국 남은 선택지는 적은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씨는 지인을 통해 경비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었지만 꾸준히 일하며 다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 걱정이 줄어들자 마음도 편안해졌고 자식들에게도 당당해졌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제는 제 힘으로 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 씨는 늦게나마 경제적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노후에도 당당하게 살려면 결국 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노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여가 생활 만들기입니다. 노년에 가장 위험한 것은 무료함입니다. 바쁜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없어 하고 싶은 것도 못했지만 은퇴 후에는 시간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생기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우울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TV만 보거나 멍하니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몸도 굳고 정신도 무뎌집니다. 결국 삶의 의욕을 잃고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 피하려면 반드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여가 생활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가 생활이 없는 노년은 하루하루가 지루한 고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으니 침대에서 늦게까지 뒹굴고 겨우 일어나 밥을 먹고 TV 앞에 앉습니다. 채널을 돌려봐도 재미있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밖에 나가자니 마땅한 목적지도 없습니다. 결국 다시 누워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 보면 몸도 점점 무거워집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거울 속에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평생 일했나? 라는 생각이 들 때쯤이면 이미 우울감이 깊어진 상태입니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재미있는 일을 할까? 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나가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깁니다. 독서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하루를 알차게 보냅니다. 주말이면 직접 만든 음식을 먹으며 영화를 보고 가끔은 혼자 여행도 떠납니다. 이렇게 살면 누구와 함께하지 않아도 삶이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여가 생활은 반드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해야만 즐길 수 있는 취미는 언젠가 한계가 옵니다. 함께하던 사람이 바빠지거나 관계가 소원해지면 그 취미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는 언제 어디서든 지속할 수 있습니다. 책 읽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요리하기, 악기 연주, 가벼운 운동, 텃밭 가꾸기, 여행 다니기 등은 나이와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취미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없으면 못한다가 아니라 나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 번은 75세의 한 할머니가 직접 만든 그림을 SNS에 올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배운 스마트폰 사용법을 활용해 매일 자신의 그림을 기록하고 그 과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아요. 이렇게 자신만의 여가 생활을 찾은 사람은 혼자 살아도 우울할 틈이 없습니다. 노년에는 누구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여가 생활이 없으면 외롭고 무료한 삶이 되지만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노년에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여가 생활을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 살아도 절대 심심하지 않은 삶,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노후입니다. 김순자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하루 종일 TV만 보며 무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은 손주 돌보느라 바빴고 자식들은 주말에도 연락 한 통 없이 바쁜 생활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요리교실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참여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만들다 보니 어느새 요리에 푹 빠졌습니다. 집에서도 새로운 요리를 연습하며 시간을 보내고 만든 음식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는 재미도 생겼습니다. 혼자 있으면 심심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루가 모자라요. 김 씨는 요리를 하면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었고 무엇보다 혼자만의 시간도 즐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취미 하나가 삶을 바꾸듯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여가 생활이 있다면 노년의 외로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네 번째 노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은 가족과의 거리 조절법 익히기입니다. 노년의 가장 서러운 순간은 가족에게 서운함을 느낄 때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지만 정작 노후에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거나 손주들이 연락 한 통 없이 지낼 때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를 편안하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가족과의 거리 조절법을 익혀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도 외로움을 느끼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든지 우리 집에 오셔도 돼요. 라고 말했던 자식들도 막상 자주 가면 부담스러워합니다. 명절이면 손주들 얼굴 볼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갔는데 자식들은 피곤한 얼굴로 좀 쉬었다 가세요. 라며 무심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면 좋아하지만 그뿐입니다. 예전처럼 할머니,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애교를 부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서운함만 쌓이고 관계도 어색해집니다. 노후에 행복하려면 가족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가까우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겠다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스스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중심은 나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오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는 것이 건강한 거리 조절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가족 관계가 편해집니다.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작은 선물을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가지면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돈 문제로 얽히면 감정이 상하기 쉽습니다. 엄마, 이번 달엔 좀 힘들어서요. 라는 말을 듣고 서운해지는 것보다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감정적으로도 독립해야 합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져도 서운해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대신 나만의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취미 생활을 하며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손주들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할머니 집에 안 오면 삐질 거야 라는 말 대신 우리 각자 잘 지내자 라는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거리를 조절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부담이 없는 관계에서는 오히려 자주 연락하게 되고 자식들도 부모를 편하게 대하게 됩니다. 서운한 감정을 쌓아두면 결국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노후를 행복하게 사는 지혜입니다. 가족은 평생을 함께하는 소중한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내 삶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삶을 존중할 때 진정한 의미의 가족애가 유지됩니다. 노후에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자식들에게 기대는 대신 스스로 행복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족과의 거리 조절법을 익히는 순간 노년의 삶이 훨씬 가벼워지고 편안해집니다. 이정자 씨는 처음에는 자식들과 가깝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주말마다 찾아가 집안일을 돕고 손주를 봐주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어머니, 저희도 가끔은 가족끼리만 시간 보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운한 마음에 연락을 줄였더니 오히려 아들이 먼저 전화해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부담이 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편안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후로는 손주가 보고 싶어도 무작정 찾아가지 않고 자식들이 먼저 연락할 때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남는 시간에는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을 다니며 새로운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니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요. 이 씨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5번째 노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응급 상황 대비 비상연락망 구축입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순간은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입니다. 건강은 언제든 급격히 나빠질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이런 순간은 더 치명적입니다. 쓰러져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면 그대로 방치될 위험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계단이 위험이 될 수 있고 간단한 감기도 큰 병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비상연락망 구축은 생존과 직결된 필수 준비사항입니다. 응급 상황이 닥쳤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지? 라는 순간입니다.
가족이 가까이 살면 다행이지만 멀리 있거나 바쁘다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항상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자녀, 친척, 가까운 친구뿐만 아니라 동네 이웃, 복지관, 병원, 119와 같은 응급서비스 번호도 손에 익혀야 합니다. 비상연락망은 단순한 전화번호 리스트가 아닙니다. 실제로 위급한 순간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는 긴급 연락처를 저장하고 집안에는 잘 보이는 곳에 연락처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필수적인 응급 호출 버튼이나 스마트워치 같은 긴급 구조 시스템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혈압이 오르거나 어지러워서 움직일 수 없는 순간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악화됩니다. 이런 사례는 실제로 많습니다. 쓰러진 후 몇 시간 동안 구조되지 못해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고 단순한 골절이 치료가 늦어져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년에 중요한 것은 나는 혼자 살아도 안전하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주변 사람들과 신뢰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웃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가끔 안부를 물으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너무 의존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응급 상황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급 연락망을 구축하는 것은 스스로를 위한 보험과 같습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응급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비상연락처를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집안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평소 건강을 관리하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 두어야 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두려움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 하지만 대비만 철저히 한다면 혼자 살아도 두렵지 않습니다. 응급 상황 대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후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혼자 살아도 최고의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대비해야 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혼자 사는 것이 자유롭고 편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침대 옆에 비상연락망 리스트가 붙어 있었고 가까운 이웃인 김 씨에게 구조 요청 버튼을 눌러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박 씨는 빠르게 병원으로 옮겨져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후 박 씨는 응급 상황 대비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집안 곳곳에 비상연락처를 배치하고 스마트워치의 긴급 호출 기능도 설정했습니다. 그때 연락망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박 씨는 지금도 이웃과의 연락을 유지하며 안전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도 대비만 철저하면 위기의 순간에도 무사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식 잘 키워놔도 결국 혼자야. 돈 모아봤자 병원비로 다 나가더라. 사람 관계 다 부질없어. 혼자 사는 게 최고야. 노년에 깨닫게 되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기대고 싶은 마음,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의지하려고 할수록 실망만 커지고 집착할수록 상처만 남습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행복한 노년을 위해 준비할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가장 현명한 준비 중 첫 번째는 혼자 사는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야 한다는 현실을 부정하며 외로움을 두려워하면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녀가 평생 곁을 지켜줄 거라는 착각, 누군가와 함께해야 안정적이라는 고정관념은 빨리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인생은 혼자입니다.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기댈 곳이 없을 때 무너지는 것은 결국 자신입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맞출 필요 없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늦잠을 자고 싶으면 자면 되고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불편한 잔소리, 생활 패턴의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이지만 혼자라면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오롯이 나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롭다고 아무 관계나 붙잡고 있으면 그게 더 지옥입니다. 무의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이용당하거나 상처받기 마련입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수가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가끔 연락하는 친구 한 명이 수십 명의 가짜 인간관계보다 낫습니다. 억지로 모임을 나가고 필요하지도 않은 대화를 이어가는 것보다 혼자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진짜 외로운 삶입니다. 주변의 시선 따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창피하다고요? 이제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여행 가고 혼자 카페에 앉아있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면 결국 내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편하고 좋은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다면 노년의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즐거워집니다. 혼자 사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은 보통 혼자 아프면 어떡하지? 혼자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누구나 아프고 누구나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비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고 응급 연락망을 만들고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됩니다. 불안에 떠는 대신 현실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면 그만입니다. 혼자 사는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노년의 행복은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며 사는 것이 진짜 강한 삶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상태입니다. 불필요한 기대와 미련을 버리고 스스로를 책임지는 삶을 살 때 노년은 자유롭고 평온해집니다. 이제는 홀로 서야 합니다. 그게 바로 노년을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72세 남성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 사는 것이 두렵지 않았지만 막상 혼자가 되고 나니 공허함과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오지 않았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만날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적막한 집이 감당되지 않아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거나 의미 없는 인터넷 서핑으로 하루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동네 선배가 말했습니다. 외로움을 피해 다니면 평생 외롭지만 받아들이면 혼자 있는 게 즐겁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삶의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먼저 혼밥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혼자서도 맛있는 음식을 즐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고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변화를 받아들이니 혼자 사는 삶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외롭다고 느끼기보다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고독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삶이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미리 장래 준비를 해두는 것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누구나 죽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아직 멀었다. 나중에 생각하자. 라고 미루다가 결국 남은 가족들에게 짐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음은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고 예고 없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남은 사람들이 고통을 떠안게 됩니다. 장래 준비를 미리 해두면 스스로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화장을 할 것인지, 매장을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장례를 치를 것인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장례 비용도 미리 계산해두고 계약을 해두면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남겨진 사람들에게까지 짐을 지우는 것은 더 슬픈 일입니다. 마지막까지도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멋진 마무리입니다. 유언장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유언장이 없으면 가족들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고 형제끼리 원수가 되는 일도 흔합니다. 우리 가족은 그럴 일 없어. 라고 장담하는 사람일수록 막상 일이 벌어지면 더 심각한 갈등을 겪습니다.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두면 내 뜻대로 재산을 정리할 수 있고 불필요한 다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연락할 사람, 처리해야 할 일, 원하는 장례 방식 등을 정리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해달라. 는 말을 남긴다 해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직접 적어두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 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장례식을 떠올리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준비해두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마지막을 정리해 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준비를 끝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막판까지 불안하지만 철저히 준비한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당당합니다. 노년에 가장 비참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죽음입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상태에서 떠나면 남겨진 사람들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나면 남은 사람들은 혼란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까지도 스스로를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잘 살아내는 과정입니다. 어느 78세 남성이 생전에 철저하게 자신의 장례를 준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미리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화장 절차까지 결정해 두었습니다. 유언장도 직접 작성하여 변호사에게 맡겼으며 자신이 사망한 후 연락해야 할 사람들의 목록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또한 남은 재산의 분배 방법을 명확히 정해 형제들 간의 갈등을 미리 차단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혼란 없이 장례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비용 문제로 다투는 일도 없었고 유산 문제로 얼굴을 붉힐 일도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모든 걸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다 라고 말하며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반면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난 친구는 가족들이 장례비 마련에 허덕이고 재산 문제로 법적 분쟁까지 겪었습니다. 장례 준비는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을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스스로 마지막을 정리했던 이 노인은 준비된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좋은 사례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노년의 품격입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를 위한 작은 사치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돈을 쓸 때마다 아까워하며 움켜쥐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누려보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작 본인은 평생 아끼고 모으기만 하다가 남은 재산은 자식들이 가져가 흥청망청 써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 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작은 사치는 낭비가 아니라 행복을 위한 투자입니다. 비싼 해외여행을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먹던 싸구려 커피 대신 좋은 원두를 사서 마셔보는 것, 늘 아끼던 옷 대신 조금 더 좋은 옷을 입어보는 것, 가끔은 혼자서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 삶의 질을 바꿉니다. 오로지 생존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돈을 아껴야 한다. 라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물론 노후를 대비해 일정한 돈을 남겨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아끼고 안 쓰다 보면 결국 그 돈은 남의 것이 됩니다. 병원비로 나가거나 상속 문제로 가족끼리 싸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번 돈은 내가 제대로 쓰고 떠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를 위해 쓰지 못하고 쌓아둔 돈은 결국 의미가 없습니다. 가끔은 이 정도는 써도 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남 눈치 보며 평생 전략만 하다가 정작 즐길 줄도 모르고 떠나는 인생은 너무 허무합니다. 값비싼 취미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책을 사고 좋은 음식을 먹고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 정도는 충분히 누려야 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낭비는 돈을 쓰지 못한 채 후회 속에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에게 남겨줘야 한다 라고 말하지만 자식들은 부모가 남긴 돈보다 즐겁고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더 기억합니다. 부모가 자신을 위해 한 번도 돈을 쓰지 않고 힘들게만 살다 간다면 자식들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식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노년은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검소하게 살며 아끼고 또 아끼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못 해보고 떠나는 인생이 됩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던 인생에서 벗어나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한 작은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돈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 진짜 가치입니다. 70대 여성이 평생 전략하며 살아온 끝에 남은 것은 쓸 줄 모르는 돈과 끝없는 후회였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아껴야 한다. 라는 생각에 외식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고 싶은 옷도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정작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노후에는 돈을 모아둔 것이 많았지만 이미 몸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다 보니 제대로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평생 돈을 아끼며 살았던 친구는 결국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떠났고 자식들은 상속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그녀는 더 늦기 전에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먹고 싶었던 음식을 마음껏 먹고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도 떠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비싼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즐겼고 예쁜 옷도 사 입으며 자신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노후가 달라졌습니다.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로 한 그녀는 마지막까지도 웃으며 떠났습니다. 네 번째는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여 간소하게 사는 것입니다. 집안에 쌓여있는 물건들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방해하는 짐일 뿐입니다. 쓰지도 않는 가구, 몇십 년 된 옷, 이미 유행이 지난 그릇들까지 쌓아두고 살아봤자 인생이 복잡해질 뿐입니다. 나이 들수록 삶은 가벼워야 합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쥐고 있으면 결국 그 무게에 짓눌려 제대로 숨 쉬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은 버리면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아까운 것은 그 물건들이 아니라 공간과 시간입니다. 잡동사니로 가득 찬 집에서 사는 것은 그저 창고 속에서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 쌓인 물건들 때문에 걸어 다니기조차 불편하고 오래된 서랍장을 열 때마다 먼지만 풀풀 날립니다. 정리되지 않은 집은 스트레스를 주고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 물건들 때문에 시간이 낭비되고 삶이 무거워집니다. 결국 인생을 불편하게 만드는 건 부족함이 아니라 과잉입니다. 언젠가 쓸지도 몰라서라고 생각하며 쌓아둔 물건들은 결국 평생 쓰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고장난 채로 방치된 전자제품, 이미 다 낡아빠진 가구들, 이런 것들은 언젠가가 아니라 영원히 쓰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라도 필요하면 새로 사면 됩니다. 필요할 때 사는 것이 낫지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안고 사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물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삶이 복잡해지고 정신까지 피폐해집니다. 집안이 어수선하면 머릿속도 복잡해지고 삶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반면 최소한의 물건으로만 살아가면 생각도 정리되고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옷장은 딱 입을 옷만 남기고 주방에는 자주 쓰는 그릇 몇 개만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실도 불필요한 가구를 치우고 넓게 쓰면 훨씬 쾌적합니다. 공간이 정리되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하루하루가 훨씬 평온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비싼 거였는데 이건 추억이 있는 물건인데, 이런 감정에 휘둘리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고 집은 계속해서 쓰레기장이 되어 갑니다. 물건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지금 내게 필요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안고 사는 것은 과거에 발목이 잡혀 사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에는 가볍게 살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순간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최소한의 물건만 남기고 단순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때 비로소 진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모두 내려놓고 나면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버리는 것이 곧 자유입니다. 80세 여성은 평생 버리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집이 온갖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입지 않은 옷, 고장난 가전제품, 이미 다 떨어진 그릇까지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쓸모없는 물건들이 가득했지만 언젠가는 필요할지도 몰라 라는 생각에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집이 좁아지고 생활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실에 쌓아둔 물건에 걸려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버리지 못한 물건들이 결국 자신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퇴원 후 그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지 않고 필요한 것만 남기고 가볍게 살기로 한 것입니다. 딸과 함께 대대적인 정리에 나섰습니다. 입지 않는 옷은 기부하고 고장난 물건들은 모두 버렸습니다. 불필요한 가구까지 정리하자 집이 한층 넓어지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렇게 시원할 줄 알았으면 진작 버릴걸. 일하며 후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후로도 꼭 필요한 것만 두고 생활하며 단순한 삶이 얼마나 편안한지 깨달았습니다. 물건이 많다고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남겨야 진짜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5번째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행복을 바라다가 평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가족이 있어야 외롭지 않다. 여행을 다녀야 즐겁다. 이런 생각이 결국 불행을 부릅니다. 현실을 보면 돈이 많아도 허전해하고 가족이 있어도 외로워하며 여행을 다녀도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국 행복은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소소한 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대치를 낮춰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행복은 가까워집니다. 값비싼 음식을 먹어야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은 평생 불행합니다. 반면 따뜻한 차 한 잔에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날마다 행복을 느낍니다. 노후에는 만족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향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허무할 뿐입니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비싼 옷을 사면 기분이 좋아질까?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외로움이 사라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노년은 끝없는 소비로 채워지다가 결국 공허함만 남습니다. 돈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햇볕 좋은 날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낮잠을 자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자식이 자주 찾아오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해외여행을 다니는데 나는 왜 집에만 있을까? 이런 비교가 쌓이면 노년은 끝없는 우울함 속에서 무너집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다 보면 결국 내 인생이 사라지고 맙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탄하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를 느낄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아직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아침에 눈을 떠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반면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행복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노년은 더 이상 거창한 행복을 찾는 시기가 아닙니다. 소소한 기쁨을 느낄 줄 아는 순간 노후의 삶은 가벼워지고 즐거워집니다. 비싼 차, 큰 집, 높은 지위가 아니라 오늘 한 끼의 밥을 맛있게 먹고 따뜻한 햇살을 즐기며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순간들이 쌓여 진짜 행복이 됩니다. 더 이상 헛된 기대, 불필요한 후회, 무의미한 집착 속에서 허우적거릴 필요 없습니다. 노년에는 홀가분한 삶이 답입니다. 혼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불안이 사라지고 자유가 찾아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고 작은 행복을 즐기고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쓰는 것. 그것이 진짜 현명한 노후 준비입니다.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 때 후회 없이 웃으며 떠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길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볍게 살다가 당당하게 떠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노년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사회적인 책임을 위해,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남들 눈치를 보고 과거를 붙잡고 후회하고 필요 없는 것들에 연연하며 산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남은 인생을 진짜 내 삶으로 만들고 싶다면 더 이상 짐을 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지금부터 노년에 반드시 버려야 할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첫 번째는 모든 걸 계획대로 해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평생 철저한 계획 속에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틀을 깨야 합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모든 일을 계획하고 정해진 틀대로 살아가려 한다면 결국 스트레스만 쌓이고 불안감만 커질 뿐입니다. 계획이 틀어질 때마다 짜증이 나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불안해진다면 그건 이미 강박입니다. 계획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계획이 삶을 옥죄기 시작하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여행을 가도 일정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정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하루 일과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짜증이 나는가요?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심지어 누굴 만날지까지 미리 정해두고 그대로 따라야만 직성이 풀리는가요? 그렇게 빡빡하게 살면 결국 지치는 것은 본인입니다. 인생은 계획표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변수는 언제나 존재하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삶은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강박은 결국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도 이 시간에는 반드시 이걸 해야 해라며 일정을 강요하면 분위기가 갑갑해집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것은 노년의 여유와는 정반대입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불편해집니다. 강박을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 스스로를 더 옥죄게 됩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살아야 해. 이 시간에는 반드시 이걸 해야 해. 모든 걸 완벽하게 해야 해. 같은 생각들은 결국 나를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계획을 벗어나 예상치 못한 상황을 즐기는 것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노년에는 계획보다 즉흥적인 삶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가끔은 아무 계획 없이 길을 나서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틀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틀을 깨고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스스로를 통제하며 살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편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완벽한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계획에 집착하면 결국 후회만 남습니다. 조금 더 자유롭게 살 걸, 좀 더 즉흥적으로 살아볼 거리라는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강박을 버려야 합니다. 인생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들 속에서 더 큰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걸 계획대로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제는 계획이 아니라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노년에 가장 먼저 버려야 할 두 번째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직장이나 사업을 하면서 나름 잘 나갔을 수도 있고 대단한 일을 해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의 나를 대변해 주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머무르며 내가 예전엔 말이야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현실의 나는 점점 초라해집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며 아무리 붙잡아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 누렸던 명예, 지위, 부, 관계의 미련을 가지며 살아간다면 결국 남은 것은 쓸쓸함 뿐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만이 혼자 그 시절을 곱씹으며 아쉬워할 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그런데 혼자만 과거에 갇혀 있다면 도태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과거를 들먹이며 인정받고 싶어 하는 태도는 결국 피곤함만 남깁니다. 듣는 사람들은 한두 번은 맞장구 쳐줄지 몰라도 결국 지겨워하고 피하게 됩니다. 옛날엔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아? 라는 말은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말에 집착할수록 현재의 내 모습은 더욱 초라해질 뿐입니다.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꾸만 과거의 영광을 증명하려고 하면 현재의 삶은 초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나이고 지금의 나는 지금의 나입니다. 지금의 나를 더 빛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과거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과거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도 세상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만 멈춰 서서 지난날의 영광을 되새기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현재를 살아가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갑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를 집중해야 인생이 빛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새롭게 배워야 하고 지금의 삶을 더 즐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흐름 속에서 나 자신을 다시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과거는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야 인생의 마지막까지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노년에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세 번째는 과거의 인간관계를 무리하게 유지하려는 태도입니다. 한때는 가까웠던 친구, 오랜 인연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억지로 붙잡고 유지하려 애쓴다고 해서 과거의 관계가 그대로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집착이 나를 더 외롭게 만들 뿐입니다. 젊었을 때는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직장 동료, 친구, 사업 파트너, 사회적 관계까지 다양한 인맥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남는 사람이 있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도 옛날에는 그렇게 친했는데 왜 연락을 안 하지? 라며 서운해하고 억지로 연락을 이어가려 하면 오히려 마음의 상처만 남습니다. 변화한 관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과거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는 것은 나 혼자만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연락을 해도 반응이 시큰둥하고 예전처럼 만나자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변한 것입니다. 억지로 만나봐야 어색한 침묵만 흐르고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래된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반드시 평생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잡으려 하면 할수록 관계는 더 어색해지고 결국 나만 초라해질 뿐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너무 오래 붙잡아두려 하면 오히려 내 마음만 지쳐갑니다. 진짜 소중한 인연은 애쓰지 않아도 남아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어도 다시 만나면 어제 본 것처럼 편안한 사람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지로 이어가야 하는 관계라면 그건 이미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손을 놓아야 할 때는 과감히 놓아야 합니다. 노년에는 억지로 과거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더 좋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인연을 붙잡느라 현재의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그 변화를 인정할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지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년에 가장 먼저 버려야 할 네 번째는 돈을 무조건 아끼려는 습관입니다. 평생 벌고 모으느라 아끼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돈을 써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돈을 쓰지 못하고 움켜쥐고만 있다면 결국 그 돈은 내가 아닌 남들이 쓰게 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통장 잔고만 바라보며 아끼고 또 아끼다가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노년의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는 왜 그때 돈 좀 더 쓰면서 즐겁게 살지 않았을까? 라는 것입니다. 건강이 있을 때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나 자신을 위해 제대로 써야 하는데 쓸 수 있을 때 아까워서 못 쓰고 나중을 기약하다 결국 병원비로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 결국 병원비로 흩어지는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돈을 제대로 써야 합니다. 돈을 무조건 아끼려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소비에 인색합니다. 싼 것만 찾고 최소한으로 쓰며 심지어 자신의 건강과 행복까지 희생합니다. 좋은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깝고 몸에 좋은 음식 사는 것도 아깝고 여행 한 번 가는 것도 아까워서 미룹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돈은 쌓여도 인생은 점점 초라해질 뿐입니다. 그렇게 아낀 돈이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자식들에게 돈을 남겨주려고 무조건 아끼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모가 희생해서 아끼고 모은 돈을 자식들은 몇 년 만에 써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작 부모는 돈을 쓰지도 못하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다가 인생을 끝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이 진짜 원하는 것은 부모의 행복한 모습이지 그 돈 자체가 아닙니다.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행복한 모습을 남겨야 합니다. 노년에 돈을 아끼는 것은 중요하지만 무조건 아끼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돈은 써야 가치가 있고 제대로 써야 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나를 위해, 내 건강을 위해, 내 행복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씁니까? 나중에? 그 나중이 오기도 전에 후회만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돈을 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좋은 것을 사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돈은 결국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아껴왔으면 이제는 써야 합니다. 남에게 줄 생각하지 말고 내가 행복해지는 데 써야 합니다. 돈을 모으는 데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쓰며 행복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노년에 가장 먼저 버려야 할 5번째는 쓸데없는 체면 차리기입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괜히 있어 보이려고 허세를 부리고 필요 없는 자존심을 세우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체면이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체면 때문에 돈을 낭비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진짜 하고 싶은 것도 못하면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점잖아 보여야 한다는 강박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체면을 차린답시고 불편한 옷을 입고 비싼 음식점을 가고 과하게 남에게 베풀면서 정작 자신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남들이 어떻게 볼까 신경 쓰느라 속으로는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체면을 유지해야 합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결국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체면 차리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이 부족해도 체면 때문에 허세를 부리다가 경제적으로